제가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잘 봤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듣기를 틀렸어요. 극적 하면서 좀 개면적어 하는데 모의고사 꿀팁, 이건 모의고사 딱 볼 때 그때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기의 중요성, 풀이 순서 3번 중요합니다. 시간 부족할 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듣기 중요성 우리 경제적 사고를 해봅시다. 2점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큼 될까요? 독해 문제 2점 혹은 3점 한 문제 더 맞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 맞춰야 하는 듣기 문제를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첫 단어를 잘 들으려 노력하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집중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포커스거든요. 포커스를 좁혀야 돼요. 그래서 첫 단어 잘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첫 단어가 쭉 이렇게 그 스피커가 말하는 첫 단어가 들어가면서 나머지도 줄줄줄줄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 간단한 팁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영어 선지 미리 읽기.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영어로 된 선지가 있으면 미리 읽어야 돼요. 듣기 약한 학생들은 5번까지 다 읽는 거 추천하고요. 듣기가 잘 된 학생들도 3번까지는 미리 읽어두길 추천합니다. 그러려면 멀티 하다가도, 멀티가 이제 듣기 하면서 독해 같이 하는 거죠. 멀티를 하다가도 띵동 소리가 나면 다시 듣기로 돌아와서 영어 선지 미리 읽어야 됩니다. 남자가 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할 때 문제 자체에서 남자가 하는 말로 혹은 여자가 하는 말로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남자가 정답을 말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할 때는 여자가 하는 말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지 순서 알고 있죠? 만약에 이 8번처럼 다음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1번 먼저 얘기하고 2번 다음에 얘기하고 3번 다음에 얘기하고 4번, 5번 이렇게 하나 정도는 뒤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은 선지 순서대로 언급되는 경향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순서, 멀티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듣기 풀면서 동시에 독해 문제를 푸는데 18, 19, 20, 25에서 28, 43, 45 이렇게 되겠는데요. 29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의 특징은 쉽거나 혹은 맥락이 필요 없다는 거죠. 25, 6, 7, 8 이 도표나 안내문 같은 것들은 맥락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해를 하다가 듣기로 가서 다시 독해로 돌아와도 앞부분의 내용이 생각나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이 29번 어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어법까지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다시 조심할 점은 제가 이렇게 제시했다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듣기를 다 마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은 20번 주장 문제도 좀 어떨 때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번과 29번은 옵션이다. 여러분이 상황 되는 만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역시 또 경제적 사고를 해봅시다. 쉬운 유형을 먼저 풀고 어려운 유형을 나중에 푸는 게 당연히 낫죠. 그 어려운 유형이란 빈칸 내지는 순서 삽입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고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유형과 관계없이 또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주제 문제. 주제 문제인데 안 읽혀. 전부 다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 라고 할 때도 이것이 지금 내게 아니다 싶으면은 넘기고 나서 다른 거 맞힐 수 있는 거다 한 다음에 돌아오는 걸 추천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 장기적 사고, 장기적 관점을 해봅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이제 그걸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의 결과예요. 그럼 영어 실력이 어떻게 부족할까요? 균형 이론에서는 문장, 직역, 지문 이해, 문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단어를 몰라서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거든요. 단어를 한 지문에 한 7개 모른다고 쳐요. 그럼 그거 추론해야 되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냥 쑥 읽어서 해석이 되면 그냥 넘어갔었던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작동해서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무엇을 빨리 풀어야 돼, 무엇을 빨리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수능이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아직까지는 내가 모의고사 볼 준비가 좀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장기적 사고, 뭐 하자?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보고 혹은 점수가 떨어지지 않게 할까를 얘기하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모의고사 보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인 학생들은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그냥 준비를,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수능 때까지 준비를 잘하자. 알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시간이 부족한데 한 5문제 정도 못 푼다고 쳐요, 어떤 학생이. 그러면 시간은 부족하지만 억지로 전부 다 풀까? 아니면 풀 수 있는 거를 시간을 들여서 풀고 몇 문제를 남길까라고 했을 때 몇 문제 남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문제 풀 때랑 모의고사를 보는 그 상황은 약간 자기가 다릅니다. 뭔가 멘탈리티가 약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그 모의고사를 볼 때 실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읽었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나 라는 게 정보로서 남아있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근데 그냥 억지로 막 풀면은 그냥 막 푼 거거든요. 그거는 정보로 남지가 않아. 그래서 뭐 이거 더 잘 봤든 못 봤든 실제로 이제 억지로 다 풀어도 점수가 더 높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정보가 남지 않으니까 배운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몇 문제 못 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풀고 나서 틀렸건 맞았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는 분명히 실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남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나중에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됩니다. 자, 이제 찍어야죠. 몇 문제 남았으면 찍어야죠. 도표, 안내문 등등등 얘네들은 3, 4, 5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3, 4, 5번 확률이 높다고 해서 뭐 무조건 3, 4, 5번 찍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풀 때 얘기예요. 무관한 문장은 3번, 4번 확률이 거의 뭐 95% 이상입니다. 5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혹시 무관한 문장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5번은 그냥 오답이다, 기본값이다 찍어두고 박아두면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중에서 5번과 어울리지 않는 거를 또한 고르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 3, 4, 5번 정답이 배율이 높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1, 2번 높은 배열도 있겠죠. 얘네들은 1, 2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에서 역시 궁금한 점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